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모델 훈련 및 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문제 정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 데이터 준비, 사실 두 단계만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실제로 그 머신러닝 할 때도 이 이전 단계에 들이는 시간이 거의 한 60에서 좀 많은 경우에는 70%까지 시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로만 보자면 되게 짧은 두 단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도 시간을 많이 쓰이고 그만큼 또 중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실제 모델을 학습을 해서 평가까지 해보는, 네, 이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애저 머신러닝 안에서 이 머신러닝 메뉴 안에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말 아마 많이들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요즘에는 뭐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그 유튜브 때문에서라도 또 많이 그 일반 대중들도 많이 익숙해진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또 그 알고리즘이 뭐냐고 정의를 내려보러 가면 또 사실 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있더라고요. 알고리즘은 어쩌고저쩌고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 어쩌고저쩌고 뭔가 되게 말이 길고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잘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이제 보통 해주면 다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는 척은 하지만 진짜로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아는 척하는 뭔가 그런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쉬운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저는 이제 어떠어떤 알고리즘은 그냥 어떠어떤 하는 방법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는 정의인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이 길찾기 알고리즘,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저희가 은연중에 많이 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집에서 학교, 여기 이제 지도에 집이 있고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집에서 학교 가는 길 찾기 알고리즘, 즉 집에서 학교 가는 길 찾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집에서 학교까지 길 찾는 방법, 제일 먼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짧은 길 혹은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길 알고리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숫자들이 있는데 이 각 숫자가 각 장소들 간의 뭐 거리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장소들 간에 이동하는 시간이라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리라고 보면 이제 가장 짧은 길을 찾으려면 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의 방법이 굉장히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조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더해서 짧은 숫자가 나오면 그게 가장 짧은 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미용실에서 슈퍼마켓 거쳤다가 레스토랑 갔다가 은행 갔다가 학교 가면 제일 더해서 적은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즉 이게 이제 가장 짧은 길인 거죠. 자, 뭐 이렇게 약간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길은 좀 길어 보이는데 어쨌든 짧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요. 자, 근데 길 찾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혹시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드시는 생각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균이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길 찾는 방법 중에.
에코가 들어갈까 봐 혹시 생각 중이신가요? 여기 이미 답이 나와버린 것 같은데. 네, 생각이 안 나시면 제가 일단 그냥 진행을 할까요? 가중치에 따라가는 길? 음, 어떤 가중치인지 궁금한데, 가장 먼 길? 아,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죠. 가장 먼 길을 일부러 갈 수도 있긴 하겠죠. 네. 뭐,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가장 편한 길 찾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게 짧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절벽을 기어 올라가면서까지 가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한 길을 이제 찾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 가장 안 무서운 길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길에 일진이 있으면 왠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일진이 주로 이제 좀 출몰하는 길은 또 피해서 저는 학교 시절에 이제 많이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을진을 피해서 가장 안 무서운 길로 가는 알고리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 가장 마음이 이끄는 길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면 뭐 학교 가는 길에 되게 공유 닮은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가 있으면 굳이 먼 길을 돌아서라도 이제 거기를 지나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서는 중요한 이제 팩터가 가는 길에 어,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나무가 많은 길, 뭐 숲길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숲이 많은 길을 이제 먼저 선택해서 가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는 그런 곳, 그런 쪽에 아마 마음이 이끄는 길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길 찾는 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각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팩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팩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방법이 결정된다.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 알고리즘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습법도 공부하는 방법도 옛날이랑 요즘에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최근에는 뭐 플립 러닝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있던데 이게 옛날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숙제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수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교실에서 활동을 한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방식이 바뀌는 거는 이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생,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이제 뭐 바뀌었을 수 있죠. 옛날에는 어떤 중요한 가치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이 우수한 학생들을 가려내는 데서 딱딱딱 필요한 산업에 그 우수하다고 평가된 학생들을 막 보내가지고 취업시키고 빨리빨리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출을 하는 게 우선이었던 그런 가치 있을 때는 어쩌면 이 기존의 방식이 좀 더 잘 먹혔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각 분야마다 이제 이 각 사람마다 다른 역량을 잘 발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마다 그 서로 다른 역량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배출돼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좀 더 이 각 사람의 학생의 그 역량과 그리고 적성에 맞는
그런 교육 방법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학생당 교사 수도 영향을 많이 끼칠 거예요. 옛날에 뭐 교사 한 명당 학생 60명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플립 러닝이 아무리 좋다는 걸 알아도 현실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사 한 명당 담당해도 할 수 있는 학생이 많이 이제 줄어든 요즘에는 이러한 플립 러닝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마련됐겠죠. 그리고 수업 실수도 뭐 영향을 미칠 거고 예산도 늘 돈이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돈도 사실 되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팩터 중에 하나일 거고요. 이렇게 어떤 어, 영향을 주는 조건 이거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이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과목마다도 다르겠죠.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랑 이런 체육 수업을 공, 이제 체육 수업에 적합한 방법이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체육 안에서도 골프랑 수영이랑 뭐 이런 아이스 빙상 운동이랑 다 다르겠죠. 영어 같은 언어도 다를 거고요. 이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진 조건이랑 풀려가는 문제에 따라서 적합한 공부 방법이 다 달랐던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머신자만 붙이면 이제 머신러닝이 되잖아요. 즉, 기계가 공부하는 방법인데, 이 머신러닝도 주어진 조건이랑 풀려는 문제에 따라서 적합한 알고리즘이 달라져요. 조건이라 하면 목표라는 성능도 이제 조건이고, 이제 머신러닝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형식과 양도 현재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뭐 이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든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또 예산과 시간, 늘 회사에서는 무한정 예산과 시간을 주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렇게 늘 부족한 예산과 시간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는 문제가 이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이것마다 또 다르고 지도학습 내에서도 분류, 회귀, 예측마다 또 적합한 알고리즘들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거는 이 타이타닉 문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 생존 유무를 예측하는 문제죠. 그래서 지도학습 중에서 예측 문제인데요. 사실 이 전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다 하나하나 배우면 좋겠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주어진 조건과 풀려는 문제마다 적합한 알고리즘이 다르다. 그 개념을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측 문제에 적합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과정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문제에서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아보시고 적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측 문제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예측 문제는 주로 이제 유, 무, 여, 부, 예, 아니요, 혹은 개, 고양. 이제 저희 이 타이타닉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존 유무잖아요. 이렇게 이거나 아니거나 이런 형태의 예측 문제를 이진 분류 문제라고 해요. 영어로는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혹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알고리즘 선택 치트시트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조건과 문제마다
적합한 알고리즘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플로우 차트에서 보면 이제 저희는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고, 두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예측을 하려고 하니까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푸는데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여기 이제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각 알고리즘마다 옆에 보면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애저 머신러닝 에서 보면 이 머신러닝 메뉴 중에서 이 이니셜라이즈 모델, 이 메뉴 아래에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아노말리 디텍션, 클러스터링, 리그레션,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는 이 4가지 유형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머신러닝 문제는 더 다양하지만 일단 코딩 없이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 4가지이다. 라고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가 실제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건 같은데, 여기서 머신러닝 메뉴 여시고 이니셜라이즈 모델, 여기서 저희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클래시피케이션을 여시면 이것들이 다 알고리즘 목록이에요. 이 중에서 저희는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투 클래스가 붙어 있는 알고리즘들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알고리즘 설명들을 제가 여기 좀 적어놨는데, 일단 사실 이렇게 알고리즘 대략적인 설명은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푸는 문제에서는 입문 단계에서는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거랑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이거 그리고 투 클래스 에버리지드 퍼셉트 이 정도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공통점이 여기에 다양한 문제에서 사용.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문제에서는 대체로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그리고 학습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을 쓰면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거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거나 뭐 그런 약간의 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뭐 과적합이 된다거나. 아무튼 대체로 그냥 로지스트 리그레이션, 소프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기본으로 먼저 사용하시면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알고리즘들은 써보시면서 경험치를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경우에 좀 잘 먹히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치로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이렇게 이런 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솔직히 여기 그나마 이 결과 데이터 형식, 이런 것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문제 유형별로 찾는 거 설명드렸었고, 근데 모델을 해석 가능한가?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저희가 볼 팩터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그렇고, 예측 정확도 이런 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더 좋겠죠. 대신에 이제 학습 속도가 느려요, 높은 것들은. 그래서 이런 장단이 있고요. 여기 학습 속도와 예측 속도는 뭐냐면, 학습 속도는 처음 모델을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예측 속도는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실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결과를 예측할 때 걸리는 속도를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에 만약에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 예측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많은 사용자들이 쓰는 서비스에서 예측 속도가 느리면 이제 사용자들이 불평을 하겠죠. 이 서비스 너무 느리다. 뭐 이렇게 불평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예측 속도가 빠른 모델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설정의 개수.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중요한 팩터일 수 있죠. 설정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좀 다루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은 데이터로 괜찮은 성능을 내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를 사실 대규모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서는 많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작은 데이터로도 괜찮은 성능을 내는 게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유용하겠죠. 그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건과 풀려는 문제를 고려해서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다는 거를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실제 이 알고리즘을 이제 추가해서 하나씩 모델을 좀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추가하는 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 toClass classification 여기 안에서 이제 고를 거고요. 제가 일단 기본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깔고 가시면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가 좋은 게 뭐냐면 두 개의 알고리즘을 동시에 트레이닝 시켜서 결과를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다 하고 또 다른 걸 해도 되겠지만 일단 저희는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두 개를 그냥 동시에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서포트 벡터 머신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 알고리즘을 선택해 보면 이 우측에 이 파라미터가 좀 다르죠. 이렇게 알고리즘마다 입력되는 그 파라미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공자분들은 이 파라미터를 또 어떻게 넣어야 학습이 잘 되는지 그런 노하우들도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알아내시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 파라미터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도 깊게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이렇다라는 거를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전에 그 데이터 스플릿 할 때도 나왔던 건데 랜덤 넘버 시드 이 파라미터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무 값을 안 넣으면 매번 할 때마다 랜덤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넣으면 다음에 똑같은 알고리즘을 넣어서 똑같은 랜덤 넘버 시드를 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파라미터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요.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데 쓰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모델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니셜라이즈 모델에는 이렇게 각 문제별로 이렇게 학습을 알고리즘을 이제 모아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메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트레인 메뉴에서 이 트레인 모델 이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셔서 그럼 트레인 모델 여기 보면 위에 입력값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이 좌측 상단에 있는 거는 알고리즘이랑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이랑 좌측 상단에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이 우측 상단은 데이터셋을 받는 인풋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이 스플릿 데이터에서 첫 번째는 트레이닝용, 두 번째는 테스트용 그렇게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니까 이 좌측에 있는 1번 이거를 각각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 연결은 되는데 여기 빨간색 느낌표가 있죠.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걸 선택하시고 이 런치 칼럼 셀렉터 이걸 선택하셔서 지금 오랜만에 열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이 데이터 스플릿이 실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위에 단계를 런을 한번 돌려줘야 됩니다. 밑에 이게 느낌표가 연결돼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일단 삭제를 하고 이렇게 런 셀렉트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삭제했고 이 오랜만에 이제 접속을 하면 그 이전 기록이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시 그냥 run selected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이 단계를 얘가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는 거고요. 데이터 처리를 얘가 이제 차례차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스플릿까지 됐고 다시 트레인 모델을 추가해주고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런을 하면 런치 컬럼 셀렉터를 누르면 이제 앞에 이 데이터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런치 컬럼 셀렉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그 종속 변수 예측하려는 값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려는 값은 이 survived잖아요. 생존 여부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니까 둘 다 survived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run을 해주시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조금만 이제 기다리면 되고요. 아마 이 두 가지는 이제 간단하면서 빠른 모델이라서 학습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네, 이제 벌써 끝났네요.
자, 그래서 이 학습이 끝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런 트레이닝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면 트레이닝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뭔가 좀 왠지 모르게 어려운 용어들이 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세팅은 이제 이 트레이닝 시킨 그 파라미터, 트레이닝이 들어간 이제 파라미터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밑에 피처 웨이트 이 부분인데요. 피처 웨이트 혹시 피처 웨이트가 뭔지 혹시 그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전에 그 생활 코딩 머신러닝 야학 수업에서 아마 이 내용이 잠깐 언급됐었을 텐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피처 웨이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혹시 다솔님 기억나실까요? 제가 제가 네, 제가 괜한 질문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어, 그 이제 머신러닝은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함수 이렇게 그 y는 그러니까 함수거든요. 어떤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값이 y라고 하면 이 머신러닝은 이 변수에 x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변수 x 앞에다가 이렇게 웨이트 변수가 이제 곱해집니다.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함수 있잖아요. y는 뭐 ax 플러스 b 이런 함수 있잖아요. 결국 이제 머신러닝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y는 ax 플러스 b인데 머신러닝에서는 a 대신에 w라는 그 변수를 많이 써요. 이 w가 이 weight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y는 ax 플러스 b 이게 제가 장표를 띄워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방금 보셨던 그 결과인데요. 이 레이블은 weight 곱하기 feature 플러스 bia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머신러닝이 이 트레이닝 결과 나오는 게 실체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게 survived 예측하려는 값이고 이 변수로 저희가 선택한 독립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이, 성별, 좌석 클래스, 형제 자매의 수 이런 것들이 독립 변수로 들어가고요. 근데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이 나이라는 독립 변수는 이 생존 여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더라 라는 그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92만큼 영향을 끼친다 라고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별 중에 여성인 경우에는 1.26, 그러니까 양의 값 1.26만큼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독립 변수마다 이렇게 앞에 weight가 곱해지는데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게 각 피처가 독립 변수고 이 weight가 이 각 변수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고 이 바이어스는 이게 다 0이라도 다른 모든 변수가 0이라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값이 1.25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냥 바이어스는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값은 0에서 1 사이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존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5 이상이 생존이다. 그러면 0.51, 0.9 이런 것들은 다 생존했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실체는 결국 이렇게 이 함수고 어떤 결과는 이 함수의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의 상관관계, 그 긍정적 상관관계, 부정적 상관관계 혹시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질문 안 하고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상관관계는 이렇게 나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음의 상관관계잖아요. 이 말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존 확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존 확률은 적어진다. 그런 의미고요. 양의 상관관계는 여성일수록 생존 확률이 이만큼 높아진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좌석 같은 경우는 이 3등 칸 같은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네요. 그래서 즉 3등 칸에 타면 생존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그런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웨이트는 그런 의미고 0으로 나오는 것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들은 해보니까 별 영향을 안 끼치더라. 그래서 그냥 이 모델은 그냥 0으로 처리하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모델마다 보면 이제 같은 독립 변수에 대해서 웨이트가 다르게 계산됐죠. 이렇게 이제 그 알고리즘마다 이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최적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웨이트의 결과도 달라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이 결과값의 형태도 이 알고리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웨이트 하나만, 피처랑 웨이트 하나만 나오는데 백워드 컴패터블 바이너리 베이스 포인트 머신 클래시파이어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웨이트 평균이랑 웨이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두 가지가 나오죠. 네. 그냥 이렇게 알고리즘이 내놓는 그냥 결과가 좀 다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웨이트다. 웨이트가 가장 중요한 값입니다. 네. 스탠다드 근데 디비에이션이 커지면 보통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커질수록 이 웨이트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허무하게 간단하죠. 트레이닝 하는 게. 네, 실제로 트레이닝은 그냥 연산을 돌리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 오히려 이제 이 결과를 해석하고 다시 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이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이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 여기에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현업에 계신 분이나 전공자분들은 이런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거든요.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해볼 거는 이 모델을 평가하는 건데요. 평가는 이 스코어에서 스코어 모델. 직관적이죠? 트레인은 트레인 모델, 평가는 스코어 모델. 이것도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트레인 모델은 이 스플릿 데이터에서 좌측 이걸 연결시켜 줬잖아요. 이번에는 이 우측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 우측에 있는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했잖아요. 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스코어 모델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여기서는 뭐 따로 여기서 선택해 줄 건 없습니다. 그냥 실행하시면 되고요. 잠시 기다리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예측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여기 보면 새로 칼럼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스코어드 레이블, 스코어드 프로버빌리티스 두 가지 칼럼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 있는 컬럼들은 실제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 스코어드 레이블, 이거는 저희가 트레이닝 시킨 모델이 예측한 값입니다. 자, 좀 다시 설명드리면, 원래 그 데이터에 서바이브드에 보면 정답이 있죠. 실제로 이 승객이 죽었었다, 살았었다. 정답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근데 모델이 이 정답을 안 보고 정답 외에 다른 독립 변수를 보고 예측한 값의 결과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건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맞았죠? false, false 맞춘 거죠. 근데 여기 네 번째 승객 보니까 정답은 true, 이제 생존을 한 승객인데 이 모델은 false라고 잘못 예측을 했네요. 네, 실제로도 뭐 이렇게 여기 보면 probability, 이게 이제 그 확신 정도인데요. 그렇게 이렇게 그 생존 확률, 확신 정도가 아니라 생존 확률 0.32로 예측이 돼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 기준이 0.5 이상이면 생존, 0.5 미만이면 사망, 이렇게 이제 레이블을 한 건데, 계산 결과 그 레이블 값이 0.3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0.5 미만이라서 false로 나온 거고요. 이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0.7로 계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true라고, 생존했다라고 이제 레이블이 적힌 거고요. 실제로 정답이랑 일치하네요. 네, 이 승객 같은 경우는 생존을 한 승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어드 레이블은 모델이 예측한 값, 결과, 그리고 이거는 모델이 예측한 수치적인 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스코어냐, 그러니까 이게 평가, 한글로 하면 둘 다 평가인데, 이렇게 영어로 하면 스코어랑 스코어링과 이밸류에이팅 두 가지가 있잖아요. 평가라는 말이. 근데 이 스코어는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한 문제 한 문제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저희 시험지도 치면 1번 동그라미, 2번 뭐 이렇게 틀림, 뭐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닝 시킨 모델이 예측한 값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 이 저희가 트레이닝 시킨 모델이 정말로 잘 예측을 했는지 잘 못 예측을 했는지 좀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이 evaluate입니다. 그래서 이 evaluate를 추가를 하고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Azure ML Studio의 좋은 거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같이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같이 연결하실 수 있고요. 자, 또 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완료됐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이 파란색이 뭐냐면 이 좌측에 있는 거, 좌측에 있는 게 이거. 투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고 우측에 있는 게 투 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요. 이 파란색이 이제 좌측에 있는 알고리즘, 빨간색이 우측에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뭔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네. 이런 곡선이 일단 학습이 일단 잘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그래프만 가지고 보면 좀 알기 어려운데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요 이제 뭔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좀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뭐 이런 용어가 있고 그리고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네, 이런 게 있고요. positive label, negative label, threshold 이런 값이 있는데 이게 각각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AI 팩토리 제가 지난 수업 시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매트릭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매트릭이 뭐냐면 여기 이 AI 팩토리 여기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왔잖아요. 여기서 더 좋은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은 스코어는 accuracy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accuracy가 있죠. 그래서 즉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시킨 그 모델이 얼마나 좋은 모델인가 그 이제 평가하는 척도는 이 accuracy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특히 대회에 참가하실 때는 이거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ccuracy가 높을수록 더 좋은 모델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파란색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accuracy가 0.798이 나왔고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는 0.79
미세하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더 잘 나왔네요. 거의 비슷한데.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성능이 더 좋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0.5 이거는 뭐냐면 스레숄드는 이 그 몇 이상을 그 생존이라고 볼 것이냐 그 기준에 해당되는 건데요. 0.64 이상을 생존으로 보겠다. 이런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걸 바꾸면 옆에 있는 이 값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저희가 이제 매트릭 주로 보려고 했던 그 매트릭에 관련된 값이고요. 근데 이 매트릭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평가하려는 그 문제마다 좀 다른데요. 그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를 똑같은 기준으로 사실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그 강의 맨 처음에 머신러닝은 사람을 키우는 것과 되게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워진 사람이랑 훌륭한 야구 선수로 키워진 사람이랑 평가하는 척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즉 머신러닝도 평가하는 지표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었잖아요. 살았다 죽었다. 네. 분류하는 모델이었죠. 그리고 또 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지표가 달라요. 군진 모델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표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는 거는 일단 나중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더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다 이해를 먼저 하시고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떤 문제를 풀 때 분류 모델을 풀 때 보는 평가 지표가 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회귀 모델을 여러분이 또 해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 지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모델마다 풀려는 문제마다 평가 지표가 다르다.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 true positive 이게 뭐냐면 찐 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참. 그리고 true negative는 진짜 네거티브. 그러니까 즉 실제 정답도 참이었고 예측된 결과도 참인 경우가 54건이란 거고요. 진짜 결과도 이렇게 부정이었고, 그러니까 거짓이었고, 그러니까 음의 값이었고, 예측된 결과도 음의 값인 경우, 그 경우가 159건. 대체로 정답대로 예측한 값이 좀 일치하죠. 그리고 이거는 false negative는 실제로는 음이 값이 아니었는데 예측된 값이 음의 값인 경우를 false negative라고 해요. false positive는 반대겠죠. 실제로는 참이 아닌데 여기 이제 예측된 결과는 참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레숄드를 바꾸면 이렇게 값이 막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이 값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ccuracy는 이 찐참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찐 참여율.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실제 정답대로 예측을 잘 했는가, 그걸 말하는 거고요. 리콜이랑 프리시전은 리콜은 이 트루 포지티브와 폴스 포지티브, 그러니까 이 참이라고 판단된 것 중에서 진짜 참인 값의 비율을 말하고요. 프리시전은 원래는 참인데 정답이 참으로 나온 경우. 제가 지금 잘못 반대로 말했군요. 네, 반대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네, 아까 리콜이 이거고 프리시전은 이겁니다. 어쨌든 이 리콜은 실제로는 정답은 참인데 이 예측한 값의 이 참인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뜻을 말하는 거고요. F1 스코어는 제가 지금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찾아보면 다 나오는 정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마치 제가 프렌테이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이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를 평가를 할 때 한 가지 지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야구 선수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뭐냐? 그러면 타율, 출루율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더 엄밀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죠. 그리고 축구 선수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그런 지표라고 하면 뭐 경기당 골을 얼마나 넣었는가 뭐 그런 거겠지만, 더 엄밀하게 보자면 패스 성공률, 평균 평점, 분당 득점, 도움, 다양한 지표를 보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도 마찬가지로 보는 지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하나를 정할 수도 있지만, 더 엄밀하게 볼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보조 지표들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실전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시킨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론할 데이터를 아까 제가 왜 모델 속도 이런 거 설명하면서 예측 속도와 학습 속도 그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측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 서비스에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미리 트레이닝 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값을 예측하는 거, 그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저희가 지금까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다뤘었는데, 이 test.csv 이 파일을 가지고 한 번도 머신러닝이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미리 추가해놓은 데이터셋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근데 이 데이터도 똑같이 전 처리가 필요해요. 보시면 그 학습 데이터를 한 것처럼 이 데이터들이 좀 전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아끼고자 그 이전에 전 처리할 때 썼던 것 중에 이거를
카피하고 페이스트하면 그 이전에 했던 전처리 과정을 똑같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컬럼 셀렉트를 할 건데, 여기서 보면 이 테스트 데이터셋은 여기 보시면 서바이브드가 없죠. 그러니까 즉 이건 새로운 데이터인 거죠. 완전히 정답을 모르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있는 승객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 이전에 이제 했던 것 중에서 저희가 유용하다고 판단되었던 학습에 실제로 넣었던 그 칼럼들을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페어가 있었나? 페어 없었다. 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에딧 메타데이터, 이거는 그쵸, 이 데이터 유형을 바꿔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이것도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 전처리를 해줄 거고요.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거, 이거는 서바이브드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하면 되고요. 클램 미싱 데이터, 이거는 필요하겠네요. 그래도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여기 데이터에서 보면 age의 미싱 값이 많이 있군요. 그래서 이 숫자 데이터의 age에 대해서 미싱 데이터를 평균 값으로 채워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탑승지도 처리가 필요한지 볼게요. 임발크트, 미싱 밸류가 없군요. 얘는 결측지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이제 추가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아까 전에 이 스코어 모델 할 때 이 스플릿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그 검증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데이터셋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트레이닝 데이터, 검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서 스플릿을 한 거라서 이건 검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는 이제 쪽지 시험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이번에는 실제 정답을 모르는 실전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전 데이터를 이번에는 각 트레이닝한 모델에서 이 스코어 모델 여기다가 이제 연결시켜 줍니다. 여기 트레이닝 모델 이거를 변경을 안 한 이유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쓰여야 되는 거고, 스코어 모델은 이 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지고 결과를 하나하나 예측해 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런을 돌려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기다려보면, 왜 이러고 났지? 뭔가 제가 빼요. 방금 에러 난 이유는 트레이닝 할 때는 페어 피처가 포함됐었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페어가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에러가 난 거네요. 네, 이렇게 이제 다시 페어를 추가를 해줬고, 그래서 이 변수를 똑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올바르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초과를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힘내주세요. 실제 이걸 돌리니까 좀 이런 게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표만 그냥 보여준 것보다 이렇게 실제 돌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evaluate 모델에서 에러가 난 이유는 아까 이제 그 전에는 검증 데이터로 했잖아요. 검증 데이터는 정답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셋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잘 정답대로 맞췄는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evaluate 모델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새로 넣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저희가 트레이닝 시킨 모델이 예측한 값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이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들어간 각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한 값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트레이닝 시킨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머신러닝 대회에 이 내가 예측해본 그 값은 이겁니다 라고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CSV 파일로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아니다. 데이터 포맷 컨버전에서 convert to CSV 이거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각각 연결시켜주고 런을 해주면 여기서 눌러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예측한 CSV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됐고 이거를 이제 제가
엑셀로 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열렸다. 여기 보시면 이 테스트 데이터에 여기 스코어 드레이브, 아까 보셨던 그 칼럼이 이렇게 CSV 파일로 익스포트가 돼서 엑셀에 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기 AI 팩토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을 해줄 때는 저기서 그냥 데이터 형식만 이제 아마 그 저런 대회에서 보면 여기 sample submission.csv 이런 이제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패신저 아이디와 서바이브드 이 두 가지만 제출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익스포트한 CSV 파일에서 패신저 아이디와 서바이브드 그것만 남기고 그것만 남기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바이브들이 예측한 거잖아요. 그리고 패신저 아이디는 이제 아까 그 칼럼 셀렉트 하는 거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익스포트 안 됐는데 셀렉트 칼럼 여기서 패신저 아이디 이걸 제외를 해서 이제 빠져 있는데 그냥 이 뭐 쉬운 거는 test.csv 이거 여시면 이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거든요. 패신저 아이디 그냥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컬럼에 달리고 패신저 아이디와 서바이브드 컬럼만 남기고 제출을 하면 여러분도 이런 데이터 분석 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방금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이 모델의 성능을 계속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성능을 더 높이냐 이런 내용은 각 단계별로 다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전공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과제는 이 강의 내용을 직접 해보시고 본인이 이제 선택한 알고리즘의 모델 평가 화면이랑 또 마찬가지로 오늘 들었던 생각이나 느낀 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은 이제 제가 강의 내용에서 쓴 거와 다른 걸 쓰셔도 되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좀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네. 파악하는 방법? 파악? 네,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일단 임의로 정하게 될 거고요. 아까 이제 이 이벨루에이트한 결과에 보면 그 스레숄드를 바꿈에 따라서 그 아큐러시가 막 변화했었잖아요. 그래서 아큐러시가 제일 잘 나오는 그 스레숄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찾는 기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더 관심이 있으시면 더 깊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맨 처음에는 뭔가 하나를
모르니까 하나는 그냥 찍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냥 0.5에서 많이 시작을 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일단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제가 또 마찬가지로 서베이 요청드릴 텐데 거기다가 궁금하신 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에다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